AI가 대부분의 코딩을 대신해준다? 그게 가능할까요? 요즘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진짜 혁신이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유행어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바이브 코딩, 진실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몰라도 코딩 단 한 번 해본 적 없는 분들, 바이브 코딩으로 시작하는 것이 코딩을 빠르게 익힐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바이브 코딩의 개념부터 실제 사용법, 그리고 한계까지 현실적인 시선으로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이브 코딩 한마디로 말하자면 AI에게 말로 코딩을 시키는 방식입니다. 불과 몇 년, 아니 몇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개발자가 한 줄 한 줄 코드를 직접 작성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자연어로 AI에게 말합니다. 그럼 AI가 코드를 만들어주죠. 느낌대로 만드는 코딩이기도 하고 말로써 하는 코딩입니다. 예전에는 기획, 설계, 구현, 테스트 이런 흐름으로 개발이 진행되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아이디어가 생기면 GPT, 레플릿, 커서, 윈드서프, 클로드 코드, 제미나이 캔버스 등과 같은 도구로 바로 뚝딱 만들어 보는 겁니다. 기능이 완벽하지 않아도 느낌 오는 순간 바로 실행하여 구현이 가능하고요.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의 전부입니다. 말로써 하는 코딩이 바이브 코딩이고요. 이미 현실이 된 것이죠. 바이브 코딩을 통해서 해외에서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피터 레벨스라는 사람이 이 게임을 만들었는데요. 커서와 그록을 사용을 해서 게임을 만들었고요. 하나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의 월 수입이 있다고 하네요. 단지 바이브 코딩만으로도 이런 성과를 올릴 수 있다. 바이브 코딩은 단순한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단계 설명하기, 2단계 생성하기, 3단계 테스트 및 수정, 4단계 반복입니다. 이 4개의 단계를 거쳐서 실행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참 쉽죠? 그럼 지금부터 바이브 코딩을 보여드릴게요. 직접 보여드리는 것이 훨씬 와닿으실 것이고요. 코딩 처음 하신 분들도 이거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을 수준이고요. 기존 개발자분들도 바이브 코딩을 모르셨다면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금방 끝나거든요. 처음 해보시는 분들 해보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순식간이니까 잠깐 집중해서 함께 보시죠. 먼저 바이브 코딩을 하기 위해서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었던 도구들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커서 에디터를 설치해야겠습니다. 커서는요, 커서.com으로 접속을 하시면 커서 홈페이지 나오고요. 첫 페이지에서 보자마자 다운로드 있거든요. 다운로드 하시고 설치하시면 됩니다. 설치하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커서 설치하시고 나면은 프로젝트를 시작하면 돼요. 오픈 프로젝트 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의의 폴더 만드시면 되거든요. 프로젝트를 어디에 저장할지에 대해서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면 됩니다. 새로운 폴더 누르고요. 저는 오늘 테스트로 웨더 앱을 만들겠습니다. 날씨 앱 만들 거예요. 폴더 이름 넣으시고 생성하신 다음에 웨더 앱 폴더 선택됐으면 빈 폴더지만 열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폴더 안에 우리가 만들 파일들이 저장되는 것입니다. 완전 비어져 있는 페이지 있거든요. 좌측에 보시면 웨더 앱이라고 있는 폴더 안에 파일은 없어요. 우리는 파일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비어져 있는 폴더, 웨더 앱이라는 폴더가 선택되어져 있다. 여기 우측에 보면요 말이죠. 여기가 중요하다. 바이브 코딩에서는 이것이 전부가 되겠습니다. GPT와 대화하듯이 프롬프트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커서 AI는 이런 구조죠. 그리고 대부분 요새 나오는 AI 코딩 도구들은 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원하는 프롬프트를 넣으면 돼요. 단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픈 웨더 API를 사용해서 날씨 앱 개발해 줘 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샌드를 눌러볼게요. 오픈 웨더 API가 뭐냐라고 하면 지금 날씨 앱을 만든다고 해서 날씨를 우리가 측정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날씨를 측정하는 기관이나 회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 그것을 통신하는 것이 API라고 보면 돼요. 오픈 웨더라는 날씨 관련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져오는데 그 데이터를 가져오는 통신의 약속이라고 보면 됩니다. 통신의 규격을 API라고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을 하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사용을 해서 모던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날씨 앱을 만들어 주겠답니다. 리액트와 타입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생성해 주겠대요. 뭐 이런 명령어를 터미널에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어 줬어요. run 하면 돼요. run 했더니 뭔가 실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 물어보죠. 여기에 클릭을 하고 Y를 쳐주면 돼요. 그리고 엔터 하면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인스톨링 리액트 돔 앤드 리액트 스크립트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설치를 했습니다. 앱을 만드는데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추가됐다라고 하고요. 또 뭘 설치를 하래요. run 커맨드. 그리고 이제 코드를 막 짜주네요. 코드가 나왔고요.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제 코드 편집기거든요. 코드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왔고요. 여기에서 accept 파일 있죠. 이거 클릭해주면 코드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클릭. 그리고 review next 파일 있죠. 다른 파일들도 적용을 할 건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클릭. accept 파일 또 review next accept 하면 모든 파일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파일이 이게 있어요. .env 환경 파일이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React App Open Weather API Key라고 하고 Your API Key here. 우리 API 키를 여기에 넣으래요. 오픈 웨더 사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API 키가 있어야 돼요. 정해진 API 키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키를 받는 것은 오픈웨더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 됩니다. 지금 바로 키를 받아볼게요. 구글에서 이렇게 검색하시면 돼요. 오픈웨더 API 검색을 하시면 가장 먼저 오픈웨더 API라는 사이트가 나오거든요. 요거 클릭. 오른쪽에 보시면 뭐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이 있을 건데 저는 지금 로그인이 되어져 있습니다. 로그인 하신 다음에 반드시 이메일 인증하셔야 돼요. 이메일 인증하지 않으면 API 키가 통신되지 않습니다. 가입을 하시고 가입하신 이메일로 메일이 오면 메일 인증을 하신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것들을 순서대로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했고요. 로그인한 아이디를 눌러보면 My API Keys 있거든요. 여기 눌러보죠. My API Keys. API Keys라는 메뉴가 선택되어져 있고 기본 키가 있습니다. 기본 키가 있고요. 그리고 Create 키라고 해서 새로운 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키의 이름을 넣어주면 됩니다. 웨더 앱이라고 하고 제너레이트 할게요. 여기 웨더 앱하고 API 키가 만들어졌어요. 복사합니다. 컨트롤 C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우리 코드에 이 키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Your API Key here 있죠? 여기 붙여넣기 해서 바꿔줬어요. 키 바꿔줬고요. 저장해줍니다. 컨트롤 S로 저장, 파일 저장했고 이제 실행을 해서 정상적으로 앱이 구현되는지 확인을 하면 끝납니다. 자, 앱 어떻게 실행해야 되나요? 실행하는 걸 모르겠으면 또 프롬프트에 요청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브 코딩이다. 우측 하단에 보면 여기 프롬프트 있죠? 요청을 하겠습니다. 앱 실행해 줘. 엔터. 네, 뭐 필요한 타입을 정의를 뭐 설치를 하겠다라는데 아무튼 간에 설치. 이제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네, 실행해 주세요. 실행하겠습니다. 네, 앱이 실행이 되면은요, 자동으로 이렇게 크롬 창으로 실행이 되고요. 날씨 앱이라고 하고 도시명을 입력을 하래요. 서울 넣어볼까요? 서울. 도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요. 뭔가 문제가 있죠. 오픈웨더 처음에 가입하고 나면 이렇게 verify your email 하고 verify 하고 나면 또 이런 이메일이 옵니다. AP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예제 URL이 여기 있어요. 이걸 클릭해 보세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데이터들이 옵니다.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invalid API 키라고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API 키가 승인되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왜 이러냐? API 키가 신청을 하고 나면 조금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몇 분, 길게 뭐 1시간 정도 기다리면 보통은 다 승인되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신청했었던 API 키거든요. 이게 안 되면 기존의 API 키는 저는 지금 돼서 요거를 쓰겠습니다. 여기 URL 부분에 API 키를 바꿔주고 엔터 치면 정상적인 결과값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드로 와서요. 되는 API 키로 변경을 해줬고요. 컨트롤 S 저장을 해주고 다시 실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시 날씨 앱으로 돌아왔고요. 서울. 네, 오늘의 날씨가 나옵니다. 또 도쿄 21도. 덥네요. 봄인데 21도예요. 뉴욕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지금 뉴욕은 밤이어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네요. 제주도의 날씨도 나온다. 제주도는 지금 안개가 껴있나 봅니다. 이런 식으로 날씨 앱이 벌써 만들어졌습니다.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정말 간단하게 이렇게 앱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코딩을 해서 만드는 것이 바로 바이브 코딩이 되겠습니다. 자, 바이브 코딩의 장점은 속도가 빠르고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바로 프로토타입으로 만들 수 있죠. 코딩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춰줬고요. 개발자들에겐 반복 작업을 줄여줍니다. 특히 스타트업 1인 개발자들에게 정말 생명줄 같은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겠죠. 바이브 코딩에도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논리 오류나 보안 결함을 AI가 만들 수 있고요. 코드를 AI가 만드는 만큼 코드를 엉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디버깅이 어렵죠. 그리고 개발자가 그 코드를 전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코드의 확장이나 유지 보수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코드를 이해하고 있는 개발자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단점들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데요. AI가 개발자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이유
이기도 하죠. 역시나 바이브 코딩 잠깐 보셨겠지만 단계마다 개발자의 검토와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쉬운 앱을 만들었기 때문에 바로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앱을 고도화하고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부분에 어떤 무엇을 덧붙여야 하고 AI와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나눠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바로 시작했을 때 알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요. 기본 지식이 있다면 정말 강력한 기술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커서의 기본 동작인 GPT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통한 개발을 한 번씩은 경험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그런 과정을 한 번쯤 겪은 다음에 커서를 활용하면 더 빠르고 더 좋은 결과물들 그리고 더 높은 코딩에서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바이브 코딩의 기초 바이블이 될 만한 강의를 제가 하나 새로 오픈하게 되었는데요. 외식 한번 하실 수 있을 정도의 가격으로 저렴하게 투더제이 코딩 클래스 ttj.kr 사이트에서 아주 기초적인 웹 코딩 강의를 하나 오픈했는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웹 코딩 기초편이라는 강의고요. 인쇄되고 출판되어진 강의와 함께 볼 수 있는 책 워크북도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상시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수강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세요. 강의 함께 하시고 바이브 코딩의 기초를 잡으시고 이 바이브 코딩을 가공할 만한 수준으로 올려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헤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